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랫동안 논어를 강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에게도 논어를 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주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부한 내용들을 널리 알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다가 작년 3월부터 1학기부터 코로나19 그 사태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사이버 강의실에 이렇게 녹화해서 올리는 것을 남들보다 몇 배나 더 노력해서 겨우 터득 했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앞에 나서기에는 자신감이 없었는데 자꾸 밀다 보니까 나이는 들어가고 또 처음부터 완벽이란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용기를 내어 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첫 시간에는 공자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지난번에 25분짜리로 한번 녹화를 했는데 녹화된 게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동영상이요. 그래서 거기 원인을 살펴봤더니 15분 이상이 되면 뭐 또 그게 또 신청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의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1시간 이상은 너무 길고 너무 짧아도 그렇고 15분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 강의당 한 15분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 일생도 한 번에는 다 못 끝내니까요. 한 서너 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자 일생을 좀 한 다음에 논어에 대해서 잠깐 좀 하고요. 그리고 논어를 498장을 우선은 그 중에서 뽑아서 좀 하다가 다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논어를 많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공자, 논어, 우리 정신문화의 뿌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 성인의 말씀, 성인과 현인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나침반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진화가 되고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더 맑고 밝고 따뜻하게 하고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게 됐습니다. 많은 성원을 바랍니다. 자, 먼저 공자의 출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자는 BC 551년입니다. BC 551년 경술년에 태어났어요. 개띠해에 태어났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또 돌아가신 해도 임술년이에요. 어쨌든 공자는 지금 산동성 곡부 취후라고 그러는데
국부의 교회에서 태어났는데, 당시 아버지는 승량을이라는 분이고, 어머니는 안징제라는 분인데요. 이 승량이라는 사람은 요즘 같으면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장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영관급 정도 되는 분인데, 결혼을 처음 했을 때 딸만 9을 낳았다고 합니다. 베풀 시자 시시성을 가진 분하고 혼인을 해서. 그리고 두 번째 또 부인을 얻었는데, 아들이 있긴 있는데 다리가 불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떤 사고 때문에 장애가 됐는지, 아니면 우리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리는 학생들이 한 반에 한두 명 있었는데, 아마 당시에는 소아마비 치료 예방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소아마비 걸렸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부인에서도 아들이 있는데 몸이 정상적이 아니어서 제사를 받들기에는 부적합하다. 그래서 옛날에는 봉제사, 제사를 받드는 게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얻는데, 그분이 바로 여기 안징제라는 분입니다. 안징제. 여기 안자가 얼굴 안자죠. 그래서 안회 집안하고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그 공자 일생은 여러 관련 자료들, 한국, 중국, 일본 관련 자료들을 제가 정리해서 나름대로 확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500년 이전에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기록이 빠르다 하더라도 사마천의 사기에 나타나는 게 가장 빠르다고 볼 수 있는데, 대부분 공자가 두각을 나타낸 게 이제 50세 넘어서 그때 두각을 나타냈지, 조금 그 이전에는 크게 이름을 날리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기록이 없죠. 어쨌든 또 후대에는 성인으로 또 추앙이 됐기 때문에 좀 각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런 부분을 걷어내고 하려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온, 사실 앞으로 그럴 것이고, 공자 일생에 관한 내용들은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대략 이럴 것이다. 다만 고증학자들이라든가 여러 공자 일생을 평생 연구한 이런 분들의 그런 견해와 제 나름대로 또 이제 오랫동안 공자와 논어를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그 확신이 가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여러분들이 믿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뭐 제 것이 여기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공자일생이 다 맞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참고하시면 됩니다. 숙량을 공자에 붙이는 어쨌든 군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대, 이 윗대는 송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주자, 그 송나라하고는 한자는 같은데 다른 나라죠. 원래 은나라의 유민들이, 그러니까 주나라 때 은나라를 멸망시켰잖아요. 무왕이. 그 유민들을 한데 모여 살게 한 곳이 송나라인데, 원래는 은나라의 후손들이죠. 송나라. 그래서 어떤 그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쪽에서 조상 중에 왕이 될 그런 그 서열인데 양보하고
공자 조상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노나라로 피신해서 그때 이제부터 된 건데, 어쨌든 왕족, 귀족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공자 아버지 당시에는 그게 제대로 집안이 번창하지는 않았고요. 어떤 어, 그때 그 도망칠 때 공자의 멧돼지 할머니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할머니 중에 아주 그 미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윗사람이 공자 할아버지를 죽이고 공자 할머니를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피신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숙략으로는 아주 힘이 센, 그 뭐 덩치도 아주 크고 체격이 크고 키도 크고, 공자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외적인 모습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심성은 어머니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 아버지는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적진으로 깊이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적의 그 계략에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의 한 반 이상이 적진으로 들어갔는데, 적의 성으로 들어갔는데 성문이 내려오는 거예요. 문이. 그때에 성문을 공자 아버지가 그걸 받치고 있었고, 힘으로 그 받친 그 틈으로 아군이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성문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서 위로 올리는 그런 성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왕자가를 어떤 성에 있을 때 성을 지키고 있는데 성 주위를 적군이 다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때 에, 그 왕자를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때 그 역할을 공자 아버지가 하고 다시 또 무사히 성으로 돌아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아주 힘이 세고 그런 분이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자 가어에 나오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머니는 원래는 공자 아버지 숙량을 하고, 그러니까 공자 외할아버지하고 좀 이게 친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첫째는 부인에게서는 딸만 9명, 둘째 부인에게서는 아들 낳는데 아들이 좀 제사를 받들기에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셋째를 낳기 위해서 공자의 외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마침 외할아버지에게 딸이 세 있었는데 셋 중에 한 명을 달라, 내가 대리해야 되겠다 했을 때 공자 외할아버지가 딸을 셋을 불러다가 숙량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어, 후손을 잇기 위해서 한 명을 시집 보냈으면 좋겠다 하는데 누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첫째 둘째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는데 셋째 16살인가 됐다고 그래요. 안징제란 분이, 공자 어머님이 그렇게 뭐 물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드디어 공자 아버지와 결혼했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세 번째 부인인데 내용으로 보면 소실입니다. 작은 부인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한번 하겠습니다.